제가 원래는 애플의 반등 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버핏이 나타나가지고 버핏의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연례 주주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버핏이 애플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핏이 주주총회장에서 2연속 매도 외치고 있고 팀 쿡의 얼굴이 굳는 모습입니다. 주가를 야심차게 띄워보려고 했거든요.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플이 한번 반등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간 지난주에 빅테크 중에서 애플이 무려 8.3%, 그래도 시총 2등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애플 8.3, 테슬라도 7.6 이런 식으로 올해 빅테크 중에 가장 부진했던 소외주가 됐던 애플과 테슬라가 좀 반격을 시작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 버핏이 나타나가지고 약간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버핏이 조금 판 것도 아니고 애플을 좀 많이 팔긴 했더라고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고 아직 공개된 건 아닌데 이제 이번 주주총회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요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실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을 보유 지분의 13%를 추가 매도했다고 공개했으니까 작지 않죠? 100개 들고 있으면 뭐 13개를 팔았다는 얘기니까 꽤 큰 비중 변화로 보이고, 참고로 3개월 전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1.1% 팔아서 그때는 제가 이 정도 가지고는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3% 추가 매도는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연속 매도를 했고, 그러면 이제 비중이 공개되겠지만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애플인데 한 40%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물어봤죠. 왜 팔았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요거였습니다. 세금 때문이다. 여기 써놨습니다. 애플 매도는 절세 때문이다. 왜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재정적자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엄청 거둘 것 같다. 세율을 인상할 것 같다. 이건 필연적인 것 같다. 그래서 애플을 일부 팔았다. 늘상 애플 차익 실현은 조금씩 해온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두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달래주는 말로 내가 장기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나 신용카드 회사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 애플이 훨씬 훌륭한 회사라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뭐 팔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애플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의 포트폴리오의 최대 투자처로 남아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달래는 말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물어봤을 때 요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요게 좀 본심 같긴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애플 같은 테크나 성장주도 유망하긴 한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에너지나 뭐 철도 회사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주가 조금 더 싸 보이고, 아니면 현금을 들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 결국은 애플이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봤던가 현금이 필요하니까 팔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요게 아마도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주에 애플의 주가에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최대 주주기 때문에 애플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버크셔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0%를 넘게 던졌기 때문에, 던질 계획이 아니고 던졌습니다. 이미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야, 버핏이 진짜 이제 애플 진짜 던지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 절세 때문이라는 핑계는 약간 약한 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애플이 좋았으면 세금 때문이면 다른 거 팔면 되지 않나요? 다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드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의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금이 걱정된다 하면은 조금 더 별로인 기업들을 차익 실현하든지 하면 되지. 만약에 애플이 진짜 킹 왕짱이다, 애플이 최애 종목이다 했으면 애플을 한 주라도 덜 팔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복잡한 법인의 어떤 세율 그게 있겠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약간 요게 본심이기보다는 그냥 애플 좀 차익 실현 좀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니까 10% 넘게 판 거는 일부 매도라고 하기엔 너무 크게 팔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근데 웃긴 상황인 게 주주총회에 팀 쿡이 왔어요. 좀 우픈 상황이 됐죠. 왜냐면 버크셔, 워렌 버핏이 대주주 형님이니까, 최대 주주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맨 앞줄에 거의 딱 붙어가지고 열심히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핏이 애플 10% 넘게 팔았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미리 알려주진 않았겠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애써 웃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절친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인데, 왜 제가 사진을 가져왔냐면 워렌 버핏이 AI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질문이 나와가지고. 근데 되게 일부러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나는 AI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근데 이제 마치 램프 속에서 튀어나온 지니처럼, 요정처럼 매우 두려운 존재다. 한번 나와버린 이 진이라는 요정이 얼마나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갈지 언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매우 두려운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본인은 AI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니까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것도 듣고 보니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고 여전히 주식 많이 들고 있고, 이 빌 게이츠가 AI 끝판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창업자인데 둘이 절친이고 같이 만나서 얘기 많이 할 텐데 정말 버핏이 AI에 대해서 모를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절친이어도 다 뭐 서로의 일을 공유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안 들고 있죠. 전혀 안 사는 편이고 안 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것도 흥미로 가졌습니다. 절친이 또 그 테크 AI의 끝판왕이 한 명이 절친인데 또 한 명은 또 되게 올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렇게 성향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 또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 가져와 봤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더 얘기 이어가면은 버핏이 이제 현금 보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돈을 잘 버니까 돈이 쌓이고 있는데 아직 뭔가 확실한 투자처가 안 보인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거의 매 분기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채 사도 그냥 5.5% 이자 따박따박 받는데 이거보다 뭐 확실히 눈에 띄는 기대 투자처를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확실한 공이 왔을 때 휘두르겠다.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야구에 빗대서 얘기를 하죠. 확실한 공이 왔을 때만 타석에 서서 방망이를 휘두르겠다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핏은 좀 그냥 조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미 투자해놓은 주식들에서 받는 배당금이랑 열심히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 다 예금 해놓으면 5.5% 받으니까 저 같아도 그냥 5.5% 받으면서 이 무리한 투자를 안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거대한 돈을 굴리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도 나이가 나이고 또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절친 찰리 먼거가 고인이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혼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계자도 공식화했고요. 이분이 이제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보험 부문 부회장, 아마 이제 만약에라도 워렌 버핏이 고인이 되시면 이분이 이제 주주총회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시장에선 벌써 우려를 하는 거죠. 버핏만큼 후계자들이 수익을 벌써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버핏의 후계자들이 버핏의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도 못 이기고 있다. 좀 부진하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만약에 이제 워렌 버핏이 고인이 되신다거나 한다면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요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서 나도 내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약간 조금 저도 이제 이렇게 웃음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고령자시다 보니까 되게 호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나에게 스스로 해주고 싶은 조언은 하면서 준비해온 입 다물어라는 팻말을 들면서 또 마무리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다 뭐 이런 걸 이게 유머스럽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들수록 말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얘기 나온 김에 이 정도 얘기 드리면 재밌는 부분은 얘기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사항은 없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애플에 약간 찬물을 끼얹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팀 쿡이 이제 큰맘 먹고 애플의 주가를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준비를 많이 해왔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이 올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지금 많이들 고통스러우시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잠깐 그래도 한번 보자면, 일단 실적도 나빴는데 팀 쿡이 실적 발표에서 중국이나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 다음 분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원래 애플이 가이던스 안 주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힌트를 줬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주가가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팀쿡이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애플은 숫자로 제시를 안 하는데 가이던스를 힌트를 약간 줬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어마어마한 돈 1,100억 달러 약 15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주식회사 즉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쓰겠다. 시가총액의 4%.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은 그냥 캐시로 시가총액 2등 하이닉스부터 그냥 밑에 있는 기업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주식 사는데 배당도 들리고, 그걸로도 부족했다 싶었는지 미래 먹거리까지 발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5월, 6월에 AI 관련 큰 거 발표할게 라고 하면서 본업도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것도 미래 먹거리까지 3종 세트 선물 세트, 주가 부양 선물 세트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지난주에 많이 떴는데 버핏이 약간 찬물 끼얹었고, 그래도 또 이런 것들 기대했을 때 하반기 애플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플이 실적이 영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빅테크들은 매출 성장세 가속화되고 뭐 AI 클라우드 난리 났는데 얘만 마이너스 또 돌아서고 비빌대니까 팀쿡이 힌트를 준 게 다음 분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고, 지금 빨간색 그래프, 아이폰이 주력인 회사인데 아이폰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다음 분기 혹은 하반기부터는 아이폰 매출이 플러스 돌아설 거다. AI 폰도 출시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도 이번 분기가 이제 최악 아니었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애플이 실적만으로도 좀 아쉬웠으니까 주주분들 위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주가 부양 측면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진짜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주주한테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처럼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가지고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역대 미국 증시 역대 자사주 매입 규모 상위 10개 중에 6개가 애플, 그 중에서도 이번이 탑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애플 주식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애플 보유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고요.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은 미국 시총 100등 이하 기업 아무거나 풀캐시로 인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보잉, 로키드 마틴 웬만한 글로벌 1등 기업들 사서 그냥 인수해버릴 수 있는 돈을 회사 주식 사서 태우는 데 쓴다. 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오히려 계속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지금 AI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성장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그 주가 띄우겠다고 하락 막겠다고 여기 이만한 돈을 쓰는 게 맞냐. 지금 AI 유망한 기업들, 스타트업들 투자만 이만큼 해도 뭐 벌써 AI 앞서가겠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써야 될 돈을 엄한 데 쓴다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팩트상으로는 애플이 주가 띄우기에 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들도 지금 애플이 이제 재미가 없는 주식이 돼버렸잖아요. 더 이상 혁신이라고 할 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주주분들도 확실히 개미분들도 애플 계속 파는 분위기입니다. 애플 보유량이 올해만 15% 줄었으니까 지금 아마도 다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으로 갈아타셨겠죠. 확실히 애플의 흥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같은 개인이 팔면은 또 관심 없으면 주가가 오르고 꼭 그러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관심 없고 좀 관심 좀 떠나보낸 주식은 또 올라 있고, 막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개미들은 애플에 많이 관심이 떨어졌다. 이것도 그냥 참고 차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이폰도 안 좋고 비전 프로도 실패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눈속임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속임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어쨌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약간 실적 부진한 부분을 감추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애플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사주를 많이 사는 기업들에만 투자해도 성과가 좋았다라는 자료입니다. 어려운 말로 바이백이라고 하고, 이런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바이백 ETF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 ETF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주주 친화적인데 고배당주 모음 ETF에 투자한 거랑 그것보다 고배당주를 모아놓은 ETF 투자한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 돈을 자사주 매입하는 데 쓴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에 투자했더니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해주는 곳들이 결국은 이제 증시보다도 앞서가고 장기적으로 확실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국가랑 비교하자면 제가 진짜 미국 주식 하는 이유기도 한데 굳이 한국이 나쁘다라고 평가할 건 아닌데 진짜로 한국은 주주 환원율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나라고요. 우리나라라서가 아니고 그냥 전 세계 중에서도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주주에게 매우 소홀한 나라인 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안 투자하는 거고, 주주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쪽이 미국이라서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예찬론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그렇고 느꼈을 때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돈 벌면 주주들한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 주식 수익률이 좋고 성과도 좋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얘기 해봤고, 그래서 지금 애플이 과연 5월, 6월에 AI 뭔가 진짜 보여줄지, 아니면은 말만 또 이렇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 뭐 생각보다 또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긴가민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줄까? 이미 AI 다른 빅테크들이 많이 보여줘가지고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애플일지 아니면 애플이 지금 많이 진짜 혁신을 이뤄서 성장 동력을 이뤄가고 있는 건지, 코카콜라 같은 그냥 가치주가 될 건지는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한번 정리 드려봤고 일단은 리포트들은 그래도 애플이 망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려는 다 반영됐고 중국이나 이런 데도 과도하게 반영됐고 애플 아이폰 안 팔리고 이런 것도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 실적 숫자도 좀 올라오기 시작할 것 같고 5월, 6월, 9월 계속해서 하반기 AI뿐만 아니라 본업인 아이폰 신제품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괜찮은 리포트 위주로 엄선을 해놓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플도 애플인데 뭐 애플도 좋지만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애플마저도 현금 보유 최강자 애플마저도 AI 투자에 참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또 꼬물꼬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보여드렸었는데 각종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때 AI 투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번 주에 아마존은 앞으로 AI 투자 매 분기 늘릴 거다라고 강조했고 애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5, 6월에 AI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AI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고 반도체 주식이나 AI 관련주들은 계속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빅테크들이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AI 투자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또 긍정적으로 단기 어떤 뭐 조정이나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지만 구글도 빅테크 AI 행사,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행사, 서로 지금 AI 쟁탈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AI 기업들은 뒤에서 또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플 얘기해봤고요. 사실 테슬라도 얘기 또 다음에 한번 같이 할 건데 지금 중국 주식들도 약간 반등을 노리고 있거든요. 마침 또 애플 테슬라가 약간 중국 주식하고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딱 공교롭게도 애플 테슬라가 지난주 좋았는데 지금 5월 들어서 여기 중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증시 흐름인데 검은색 빨간색이 S&P 500과 나스닥인데 올해 3, 4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앞서가다가 올해 5월 들어서 처음으로 중국이 갑자기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을 역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홍콩 증시 쪽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커진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소외주 개념으로 중국 주식, 홍콩 주식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또 중국 관련주인 애플 테슬라도 또 좀 긍정적으로 같이 수혜를 받는 모습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원래 시나리오는 6월 금리 인하였는데 약간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 달러도 조금 진정되고 금리도 좀 진정되고 그러면 중국이나 신흥국이나 좀 부진했던 나라들로 돈이 좀 풀리면서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는 조금 분위기가 소외됐던 애들이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짜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신흥국 자금이 지금 8주 만에 최고치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딱 FOMC 보고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하겠구나 이런 좀 안도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으로 자금이 갑자기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금 환율도 좀 안정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전달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테슬라도 약간 신흥국 쪽 소비도 살아나고 하면 수혜받으니까 중국도 살아나고 하면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얘기 한번 해봤고요. 애플의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버핏이 약간 찬물을 살짝 끼얹었다. 이 정도. 하지만 뭐 애플의 우상향에는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마침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온라인 신제품 공개 행사하면서 또 AI에 대한 키워드를 뭐 줄지 또 아이패드 이런 게 신제품이 또 괜찮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단기 주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몬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